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주질의 때 우리 총장이 뭐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가 무슨 사기꾼이니 뭐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뭐 사기꾼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검사가 저 잠깐만. 국감장에서 뭐 사기꾼 이렇게 언급할 그렇다 수 하고 없지 뭐.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문제는 그게 아니고 어떤 때는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몇 사람을 구속을 시키고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중형받은 사람이고 뭐 범죄가 사기니 이렇게 하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증거를 너무 편견적으로 평가하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검찰개혁에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특히 특수사의 경우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자 하는 이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를 결정할 때 중요한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편면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기소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뭐 김동연 씨의 어떤 진술도 잠깐만 윤 총장 안 그럴지 네. 모르겠는데 네. 그럴 위험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표현 자체를 봐도 재판을 또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검증을 안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이해 못 들으시겠어요? 지금 금방 그렇게 말씀하신 게 어떤 때는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몇십 번 조사하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중형받은 사람이니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아니 몇십 번 조사는 자기 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한명숙 씨 사건 그래. 한명숙 총리 사건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중형받아가지고 사람 불러가지고 몇 번씩 조사받아가지고 총리 기소하고 그러셨잖아요. 검찰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뭐 총장이 안 하셨겠지만 뭐 그때 그런 우려가 있다 이거고 지금 이 사건이 그러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 그 윤 총장께서 보면 굉장히 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검찰이 무슨 뭐 조직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물론 저도 짧게 검사장을 할 때 조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뒤에 앉는 사람이 왜 후배로 앉아 있는 겁니까? 아까 후배들한테 물어봤다는데 후배들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분들은 다 그 나름대로 참모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윤 총장한테는 다 후배들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저분들이. 표현상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뭐 제가 생각을 후배를 잘해보세요. 잘해보시고. 그런 게 또 있다. 또 뭐냐 했냐. 검사장하고 우리 총장하고 상관 관계는 부합니까 아닙니까? 아니 저는 원래 평소에 부하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잠깐 제가 물어본 게 있잖아요. 내 명을 거역한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는 부하한테나 하는 얘기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엄연히 이게 외청 같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겠습니다. 관세청하고 검찰청은 다릅니다. 다를지 않을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보면 그건 우리 윤 총장의 평가고 판단이고 검사장하고 윤 총장 관계 있잖아요. 총장 강사 네. 관계. 그거 왜 어떤 관계 때문에 저거죠? 상급자 하급자 관계 맞죠? 뭐 검찰청 법상에 총괄적인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상에 돼 있죠. 우리 이렇게 네, 법상.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에서 수사의 그 최종 책임자 누군지를 아시죠? 당연히 뭐 검사장이나 지청장. 아니 지방검찰 검찰총괄 잘 보세요. 네, 검사장의 그 본인의 권한은 네, 검찰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검찰청법이 그 관할에 있는 사건을 본연적으로 그 사람한테 맡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 관할에서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장한테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검찰청법을. 다만 검찰총장은 검찰청 직원을 다 지휘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장이나 고등검사도 지휘하는 겁니다. 다시 가서 다 읽어보세요. 위임받은 게 아니에요. 다만 그 각 청의 검찰청의 검사들은 검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기 때문에 주임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검찰청 해석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돼 뭐 있기 때문에 검찰청 법은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냥 네, 답변하지 마시고 근데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리면 틀린 것인 거고. 네. 뭐 윤 총장은 생각이 틀리시니까 해석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니까 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 생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하고 검사장이 상급자 하급자가 되는 관계는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이 검찰청 직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급자 하급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직원만이 구조로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되어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일반실로 안 했어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의 일반적인 사무 전체. 여기서 검찰 사무라고 되어 있죠. 검찰청법에. 검찰청법에 검찰 사무로 되어 있는 거는 기소와 수사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건 아시죠? 일반적인 사무라고 할 때 검찰 사무로 되어 있다고요. 기소와 수사가 장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다 검찰청법에 검찰 사무로 되어 있고 검찰 사무라는 거는 네. 검사가 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검찰청을 보세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일반 행정 업무는 하고 다만 구체적으로는 총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하고 총장 사이는 상급자고 하급자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총장 생각이고 총장 내가 볼 때 법률적으로 그렇다고요. 그거는 검사를 해보셨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법을 보세요. 검찰청법에 그게 돼 있다면 상급자 하급자 관계가 뭐예요? 아니 그럼 검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 아니 왜 그렇게 자꾸 화를 내시고 합니까? 아니 제가 검사 26년 한 사람인데 그럼 검사가 계속 아니 왜 자꾸 이렇게 억지 논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십니까? 네, 참. 지휘 감독 받는 사람이 하급자이지 친구입니까? 친구라고 한 게 아니고요. 네. 행정장. 네. 무서워. 책상을 치고 그래. 아니 제가 언제 책상을 쳤어요? 이렇게 왔지. 저 김용민 의원이 치셨지. 아이 참. 김용민이 왜 책상 친 거야 이거? 아니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상사입니까?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 아까 자, 마무리해 주세요. 반복하시는데 그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장관께 뭐 불쾌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을 감독하면 그게 상사고 뭐 이렇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지휘한다고 상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나 보건장관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다른 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장은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총장은 이게 검사장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아랫사람, 그러니까 직급상 아랫사람에 대해서 사건을 배당하고 직무 이전시키고 그 일을 내가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포괄적인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활하는 얘기를 왜 꺼내셔갖고 이렇게 소문을 해요? 그럼 그만하셔야지. 그러니까 부하가 아니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고역이라고 했잖아 고역.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자, 송기현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역이라는 말은 안 되고요. 아니 너무 상식적인 지금 검찰청 법에 관한 얘기인데 아니, 송기현 의원님 뭐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발언을 잠깐 해야 되겠는데. 예,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윤 총장이 아까 답변을 하면서 그 분명히 이 왼손으로 책상을 치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중에 동영상 한번 보세요.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라고요. 아니 제가 만약에 책상을 쳤다면 우리 의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니라 제가 직접 한번 얘기하는데 아니, 보시죠. 직접 그러니까 내가 네네. 봤으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만약에 거고. 책상을 쳤다면 그러니까 의원님께 지금 윤 정중히 총장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답변할 때 네, 그 액션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하시라고요. 네네, 윤 총장이 뭐 큰 의미가 있어서 했겠어요, 그죠? 네. 흥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 했으면 내가 볼 때 이렇게 봤으니까. 근데 계속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액션을 하시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네네. 네, 김종민 의원, 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네. 지금 이 국감장이 이게 쓸데없는 논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하 논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누가 부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일단 법에 법무부 장관은 지휘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에. 그리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감독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돼요. 지휘 감독에는 명령인 거예요. 이게 행정명령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무슨 인격적으로 누굴 비하하거나 누굴 낮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공직자의 그냥 정상적인 의무 행위예요. 이걸 마치 추미애 장관이
무슨 검찰총장을 우습게 보고 무슨 뭐 아랫사람 다루듯이 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가지고 계속 이게 지금 몇 시간째 이러고 앉아 있는 게 기본적으로요. 우리 저 검찰총장께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 지휘 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검찰총장님의 의중을 확인해 주시고 지휘 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다면 그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무슨 이 부활하는 논쟁 가지고 쓸데없는 말싸움을 해요. 이걸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뭔지. 네네. 예, 김도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장제원 의원도 조목조목 민주당 의원님들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오전에 총장이 부활하는 용어를 썼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일을 염두에 두고 그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게 흘러서 지난 6월 26일이에요. 추 장관이 민주당 초선 의원 포럼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고 틀린 지휘를 했다. 장관 말을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꼬이게 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이래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 검찰청법에 제지시가 없지만 총장이 말을 안 들으면 제지시를 내리겠다. 이게 뭡니까? 누가 봐도 이 지금 추 장관의 워딩을 보면 이게 부하 내지는 아래 사람한테 이거 지금 그렇게 안 들립니까? 김종민 의원님? 아마 여기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모든 게 도발되고 촉발되는 것은 추 장관 때문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예? 어떻게 1년 3개월 전에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그렇게 달라집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받아야 돼요. 검찰총장은. 딴소리 하지 마셔. 뭘 딴소리를 합니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지난번 법제처 예? 국정감사장에서 이강섭 법제처장의 재산 축적이 이게 단순한 정리가 아니고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부동산 투기 회사를 통해서 사실상 상속인데 사실상 정형인데 배당으로 탈세를 한 혐의가 있으니 자료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때 김진애 의원 뭐라 그랬어요? 예? 남의 재산 축적 이강섭 법제처장이 자료를 내겠다고 하는데도 못 내겠어요. 그게 며칠 됐습니까? 오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총장분이 지금 총장 인사청문회입니까? 내가 두둔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며칠 전 이야기하고 다 달라지냐고요.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네, 다 하셨죠? 예, 잠깐만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님, 네. 예, 제가 답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검찰청법 네. 제8조에 뭐라고 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뜻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수원지검장, 수원차장, 수원부장 이렇게 있는데 제가 부장하고 차장하고 쭉 얘기를 들어보고 검사장이 이런 결정을 반대한다 그러면 제가 검사장 빠지라 그러고 검사장의 지휘권은 그 사건에서는 제끼고 부장과 차장이 너희 의견대로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를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 법의 여러 가지 그 규정을 보면 저는 이거는 주인 검사 자네가 그냥 전결해서 처리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잘 없지만 그거 가능합니다. 법에. 왜냐하면 제가 수원지검장의 업무도 그 직무도 제가 승계해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또는 수원지검장 보고 야 그거 하지 말고 인천지검장이 이거는 직대해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그 검찰을 지휘할 때 총장을 통해서만 일선에다가 전달하게 하는 것이지 총장이 야 이거는 수원지검장 빠져라 이거는 차장
부장 너희들 의견대로 처리해라. 이렇게는 배제는 못한다 이겁니다. 그거는 포괄적인 직무 감독 관계와 이런 지휘권이 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제가 어떤 청을 지휘할 때 꼭 검사장이나 지청장만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검사한테 막바로 지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장관은 총장만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것이 제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것은 그거는 검찰청법의 해석상 누가 봐도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를테면 야 수원지검장 빠져라 넌 여기서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직 내에서 그건 뭐 기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장이 야 그 담당 본부장 빠지고 그럼 부장 과장이 처리해.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 어느 검찰만이 아니라 어느 조직 일반 행정부에서도 장관이 그러면 꼭 국장 통해야 됩니까? 국장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야 그건 과장 의견대로 그렇게 해서 처리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법무부 장관과 총장은 일반적으로 후울령을 만들거나 이럴 때는 일반적인 네, 알겠습니다. 지휘 감독을 하지만 예, 사건에 총장님. 대해서는 총장을 총장님. 통해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총장님, 이 저 뭐 보통 그 국회 회의석상에서 일본말은 잘 안 쓰는데요. 그 일본에 있는 관행 중에 손탁구라고 혹시 아십니까? 한국말로는 촌탁이라고 읽혀지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아니 그 들어봤는데요. 예, 손탁구라는 게 뭐냐면 뭐 아베가 이제 국유지 매각 결정하는데 개입했던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받으니까 예를 들면 그 일본 재무성의 이 국장들이 그 이 매각 관련 서류를 다 없애버렸어요. 이런 걸 이렇게 윗사람이 곤란한 일을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 헤아려서 처리하는 거 이런 걸 이제 그 손탁구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 검찰 내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총장께서는 정말 그 엄정하게 총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시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일선 검사들은 혹시 이게 이 총장님께 누가 될까 또는 뭐 내가 잘못 수사를 진행했다가 이 총장의 눈밖에 나는 것 아닐까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야 하는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든가 또는 그 이 특정한 수사에 집중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법 8조는 이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 권한을 정하고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명확히 설명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내용은 검찰의 조직 내에 이런 관행으로 인하여 검찰총장이 직접 관련이 있는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지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검사들이 그것을 오해할 수 있으니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걸 검찰총장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수사 개시에서부터 개시 이후 수사 종결 때까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마지막에 결과를 보고받으시니까 최종적으로는 검찰총장의 관할권 하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선 검사들이 총장 눈치 보지 않고 뭐 손탁구 같은 거 하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조치를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총장의 이 검찰에 대한 사무 지휘권이라든가 사건에 대한 일상적인 지휘권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건의 중간 보고를 회피하도록 해준 그런 결정이라고 저는 봐요.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이나 검찰 그 공무원 직무에 관한
그 훈령이나 이런 것에 놓고 봐도 그렇게 회피 의무가 있는 검찰총장이 당연히 회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인식하지 못하는 현재의 검찰 이 조직 내에 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총장께서는 너무나도 내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은 하지만 내심으로는 뭐 불복 내지는 불만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총장? 법적인 관계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네. 네, 장제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저 부하라는 단어를 검찰총장이 한번 썼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부하인데 부하가 아니라고 얘기해서 기분 나쁜 건지, 법무부 장관이 군림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기분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요. 부하라는 단어가 왜 정치적 단어입니까? 저는 왜 검찰총장이 부하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법무부 장관이 거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거역이라는 단어는 신하가 왕의 명령을 거부할 때 거역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입니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내 말을 거역했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월급 주는 직원들한테도 거역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니거든요. 아, 왜 이렇게 좀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왕적 법무부 장관이라는, 추미애 장관이 제왕적 법무부 장관이라는 증거가 거역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부하인가? 내가 부하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그 부하라는 단어에 왜 이렇게 다 발끈해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논란 자체도 추미애 장관이 지금 촉발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거역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검찰총장한테 있을 수 없는,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거역이란 시간이 있어요. 거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과하고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검찰, 이 외청인, 대한민국 정의를 상징하는 이 검찰총장의 이 부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하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발끈하는 건 아니다 싶습니다. 거역이라는 단어부터 추미애 장관이 걷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아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민 의원님, 예.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방금 찾아봤어요. 표준 국어대사전. 거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 따위를 따르지 않고 거스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게 신하가 왕의 명령을 거스른다는 이 장제원 의원의 장제원 국어사전이 이게 1인 국어사전이에요. 그건 국어사전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거역이라는 게 듣기는 좀 거스를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 듣기 안 좋다, 들어보세요. 자, 그렇게 하면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도 거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좀 봅니다. 그러나 자, 우리 장제원 의원처럼 그거를 왕이 마치 신하한테 부리는 말로 거역이란 말을 이렇게 과대포장해서 추미애 장관이 자기는 왕이고 우리 윤석열 총장은 신하를 부렸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국어사전 좀 보고 얘기를 하시라고. 거역이라는 말을 검찰총장은 어떤 생각이 들죠? 네네, 신상발언 좀 할게요. 아니 됐습니다. 서로 감정 싸움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요. 이제 그 저녁 식사 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8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부하 취급되는 거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지.